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연구성과 발표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정책 연구 성과들과 향후 전망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글로벌 보안 정책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발표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님께서 2021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연구 성과 발표회의 의의 및 주요 연구 내용을 소개해 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각 키워드별 정책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며 마지막 발표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원장님과 함께 주요 분야별 정책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님의 올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정책 연구 성과들과 내년 전망을 소개하시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원태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이원태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는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사회, 경제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일상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키사는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으며 여러 정책 연구 결과들이 국민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키사 정책 연구 성과 발표회를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 연구들도 있으며 오늘 발표에도 새로운 시대로 진행되다 보니 연구 결과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별 발표에 앞서 전체적인 연구 결과 및 향후 정책 연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변화된 환경, 정보부와 키사의 역할. 두 번째, 2021년 키사의 정책 연구 성과. 세 번째, 2022년 정책 연구의 방향성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방역 등의 이유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디지털 영역에 미치는 분야는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거의 2년 가까운 비대면 일상에서 대면 일상으로 일부 전환되는 부분도 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대전환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안의 측면에서 보면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사이버 영역을 확장시켜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 보안의 영역 경계를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에서는 이제 누구나 항상 모든 곳에서 보안을 신경 써야 하는 보안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의 특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시스템 마비나 정보 탈취가 목표였다면 이제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이 매우 치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을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연계된 공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피싱, 스미싱 등을 통해 가상자산과 금융자산 등 금전적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해킹 시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위협하는 공격, 무차별 랜섬웨어 유포,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공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떨까요? IT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수준은 전 세계 국가 중 4위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EU GDPR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어 유럽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제도를 갖추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역량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정부 및 공공, 민간 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며 저희 키사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될수록 키사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정보보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요구 및 국민의 기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취임 이후 변화된 흐름에 맞춰 대한민국의 정보보호 분야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키사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정책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대응 및 사업 수행 중심이었던 기관에서 탈피해 능동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가 단지 보고서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신규 사업 발굴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키사에서 산출되는 여러 연구 결과물들이 산업계, 학계 등 외부에도 원활히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성 중에 있으며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핵심 성과를 브랜드화 홍보하여 국민들께 키사가 하는 일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키사가 수행한 정책 연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연구도 있었지만 올해는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 프로세스를 구축해 정책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하였습니다. 2021년 키사가 수행한 주요 정책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하는 ICT 및 정보보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침해 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등 기존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분야의 정책 연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개별 세션에서 세부적인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간략히 요약한 정책 연구별 성과입니다. 첫 번째, 미래 전망 및 디지털 트렌드 세션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의 흐름을 분석해 앞으로 10년 후 미래의 사이버 위협 이슈를 전망하고 정책과 기술이 조화되는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망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 법제도 세션에서는 올해 사이버 보안 분야 법제도 이슈와 해외 주요국의 법제 등을 분석해 디지털 시대의 우리나라 법제 개선의 방향 연구 결과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사이버 보안 및 안전 세션에서는 올 한 해 민간 보안 기업의 입장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이슈와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보안 신기술 적용 문제를 다루고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비용 추정 연구 결과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 융합보안 정보보호 산업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카, 스마트 공장 등 5대 핵심 융합 신산업 현장의 보안 적용 이슈를 다루고요. 정보보호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섯 번째, 인터넷 및 디지털 인프라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와 가치,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 인터넷 전략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2021년은 AI, 스페이스 산업, 수소 미래 에너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ICT 분야는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이 대두되었고 정보보호 분야는 랜섬웨어 공격, 공급망 보안 등 비대면 시대의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된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사이버 보안의 트렌드가 어떨지 여러 보고서를 분석해 전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위협이 서비스 사업화되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디지털 선진국의 공격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들의 사이버 공격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하고 보안 투자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설적이게도 기업들의 보안에 대한 관심도 상승으로 보안 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보안 위협 관리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기별 환경에 맞는 보안 규정 적용, 조직 중심의 보안 관리 능력 강화와
이와 관련된 기술의 향상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내외 다양한 전문기관 보안 전망 등을 종합해 2022년의 키사 정책 연구 방향의 주요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앞서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분야의 정책적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분야에서는 사이버 침해 대응 추진 방향, 개인정보 보호 이슈, 기술, 법, 제도, 정보보호 산업 육성, 디지털 확산 및 안정성 확보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질 세부 발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키사는 사업 수행과 기술 중심의 기관에서 벗어나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술과 정책 모두를 선도하는 전문 기관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기후 환경 변화 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의 정보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주시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보 보호와 정책을 선도하는 키사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발표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발표 현장에 와 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키워드로 분류해 발표가 진행될 텐데요. 그중 첫 번째 키워드는 Future and Digital Trend입니다. Future and Digital Trend와 관련한 첫 번째 발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보보호 환경 변화 및 향후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전략팀 김진만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표를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연구실의 미래전략팀장 김진만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보보호 환경 변화 및 향후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억제 정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디지털 전환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사이버 위협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보안 위협의 증가로 국민들의 걱정과 두려움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위하여 지난 2월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은 전략 발표 이후 최근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정보보호 패러다임과 키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향후 정보보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는 사이버 침해 행위 및 패턴 변화, 기업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 환경 변화,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트렌드 변화, 정보보호 시장 변화, 이렇게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침해 행위 또는 패턴 변화입니다. 사이버 침해 행위 또는 사이버 공격의 대상의 변화를 보면 기존 전자금융, 인터넷 쇼핑, SNS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5G 기반의 융합 서비스와 원격 근무, 원격 위료 등의 비대면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역시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되었다면 최근에는 전력망, 공공행정망 등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을 특정 타깃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기 사이버 위협은 전방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인간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 지능형 로봇 등 첨단 ICT 기술이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원격 위료, 원격 교육, 원격 근무,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사이버 위협의 위험성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달리던 자동차를 원격으로 해킹해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라디오, 에어컨, 와이퍼 등을 제멋대로 움직인다든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약물 주입 펌프, 심장 제세 동기를 해킹한다든지
집에 있는 스마트 TV를 해킹해 시청자의 생활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든지 사이버 위협이 단순히 금전적 피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 유통, 발전, 공공행정 등 사회 기반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사회 혼란과 마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인 솔라윈지사의 업데이트 서버 해킹 사고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공급망 공격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인도 뭄바이의 대규모 정전, 미국 플로리다 수처리 시설 해킹 시도는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심각한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은 송유관, 육가공업체 등 주요 기반 시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보호 환경 변화입니다. 우선 개인의 보안 위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 행태 조사 설문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이용 시간 및 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3%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의 불안 요인으로 보안 취약점, 악성 프로그램, SNS상의 허위 정보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앱이나 서비스는 안전한가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보안 위협입니다.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한 기업은 21.4%에 불과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보보호 정책 수립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9월 시스코에서 조사한 아태지역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책 응답자의 84%가 자신이 속한 기업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며, 그중 3분의 1은 위험 노출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업에 대한 보안 위협 체감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보호 기술 트렌드 변화입니다. 보안 기술 트렌드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함께 지능형 보안 기술, 융합 보안 내재화 기술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사이버 보건력, 데이터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공격 기술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점차 은밀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되면 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붕괴로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 중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재택근무, 클라우딩 컴퓨팅 등 업무 환경이 분산됨에 따라 더 이상 엔드포인트 단말 및 네트워크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통합 보안 기술을 말하며, 최근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건력은 사이버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이전 상태로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간, 장소 등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한 클라우딩 컴퓨팅 활용도가 급증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협업도구 사용의 증가로 갓허브 등 협업도구 플랫폼이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급망 공격 시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빅데이터 활용 확산, 데이터 3법 대응 등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 데이터 암호화 기술, 데이터 오남용 방지 기술 등의 데이터 보호 기술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크웹 불법 거래 대응,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 등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거나 추적하는 기술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보보호 시장 변화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보안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안 기업들은 제조업 등 비보안 기업들과 기술 투자 협력을 통해 새로운 보안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정보보호 산업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보호가 내재화됨에 따라 정보화 시장은 전 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진단 및 대응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환경 변화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리해보면, 첫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디지털 융합 환경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국가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융합 보안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는 단계에서 경기 회복력, 기술력 등에 따른 국가별 격차, 디지털 전환 역량, 지역 등에 따른 기업별 격차, 그리고 국민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안전망이 격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전국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고 개인, 기업 등 민간의 디지털 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의 보안 기술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투자를 하고 있으나 AI,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보안의 핵심이 되는 주요 기술들은 소수 글로벌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어 국내 보안 기업의 경쟁력은 아직 다소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정보보호 분야 기술 수준도 미국 중심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격차도 근접하게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AI, 5G, 6G, 양자 컴퓨팅 등 미래 보안 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한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경제 시대의 보안은 옵션이 아닌 필수 요소이나 아직까지 우리 기업 이용자의 보안 강화 노력은 부족하고 보안 산업 기반도 미약합니다. 또한 정보보호 시장은 융합보안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네트워크 중심의 국내법상 보호 조치와의 괴리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물리보안, AI, 비대면 분야의 정보보호 우수기업 인재를 적극 발굴 및 육성하고 정보보호 법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저희 미래전략팀은 앞서 설명드렸던 환경변화 외에도 최근의 사회와 산업, ICT 신기술, 정보보호 트렌드 등 여러 분야의 변화와 전망 등을 수집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보보호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로 여러 변화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보호 패러다임을 도출하기 위하여 패스트 분석 기법을 통해 환경 변화를 정치 제도적 변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진보 등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패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예측하고 6가지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먼저 도출해 보았습니다. 6가지 보안 패러다임은 제로 트러스트, 사이버 회복 탄력성, 사이버 위생, 사이버 통합 보안, 사이버 헌팅, 데이터 보안입니다. 현재 6가지 보안 패러다임에 맞는 전략 과제를 발굴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30 미래사회 변화 및 사이버 위협 전망 연구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분석팀 민경식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분석팀의 민경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에서 연구한 2030 미래사회 변화 및 사이버 위협 전망 연구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개요, 방법,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히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기민한 관찰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우리 사회의 ICT 기반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주요 기술, 사이버 위협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가지고 저희는 향후 10년간의 미래사회 변화 전망과 ICT 기술의 보안 위협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사이버 보안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30 미래사회 변화 및 사이버 위협 전망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2030 미래사회의 변화 전망을 위해서 국내외 미래사회 연구 보고서 ICT 트렌드 연구 문헌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요인을 다루는 패스트 분석을 통해 16개의 미래사회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유망 8대 기술을 선정하였고 유망 기술에 따른 사이버 위협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 변화 전망과 8대 유망 기술 사이버 위협 이슈 선정을 토대로 산학연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미래사회 전망에 대한 16개의 이슈에 대한 사회 변화 분석과 각 8개의 유망 기술에 대한 사이버 위협의 위험도 그리고 대응 준비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럼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한 장의 표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패스트 분석 그리고 16개의 미래사회 전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래사회 전망은 1번부터 16번까지로 나누어서 1번부터 8번까지는 미래사회를 위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고 9번부터 16번까지는 미래사회에 대한 위협에 대한 전망입니다. 옆으로 보시면 8대 유망 기술이 도출되어 있는데요. 위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IoT, 클라우드, 네트워크,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의 8개의 기술이 도출되었습니다. 패스트 분석과 16가지 미래사회 전망이 연결되어서 8대 기술로 이어지는 모습을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개의 미래사회 전망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8번까지가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문 결과는 가상융합 기술을 통한 디지털 소통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관심이 증가하며 산업 디지털화 확산의 실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상융합 기술 디지털 소통 변화가 4.26, 개인정보 보호 관심 증가가 4.18, 그리고 산업 디지털화 확산이 4.13으로 5점 톡도에서 4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래사회에 대해서 위협 가능성입니다. 앞서 보신 표에 9번부터 16번까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과입니다. 비대면 신뢰, 국민생명 위협,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개인의 일상과 관련된 위협의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신뢰는 4.57, 그리고 스마트 장비 침해 사고로 국민생명 위협이 4.26으로 나타나는 등 개인과 관련된 위협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음입니다. 8개 유망 기술 위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공급자와 이용자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는 공급자 측면의 위험도의 현재 미래의 비교와 이용자 측면의 위험도 현재 미래의 비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자, 이용자 측 모든 기술의 현재에 비해 미래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급자에 비해 이용자 측면의 위험도가 현재와 미래 모두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급자와 이용자 측면의 각 기술에 대한 대응 준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준비도는 평균 3점 이하로 전반적으로 위험도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 측은 빅데이터가 3.07점, 이용자 측은 클라우드 3.33점으로 대응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3점 이하로 평가되었습니다. 8대 유망 기술 위협의 현재 위험도와 대응 준비도의 관계를 공급자와 이용자로 표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위험도가 높을수록 대응 준비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현재 위험도와 대응 준비도의 비례 관계는 공급자 측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앞에 보신 것의 미래 위협의 변화를 화살표로 표시하였습니다. AI,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의 미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응 준비도가 낮은 기술에서 위험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응 준비를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결론입니다. 개인 관련 다양한 이용 환경이 변화할 것이며 위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소통, 문화 소비, 개인정보 관심 증가 등 개인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변화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위협에 있어서는 비대면 신뢰, 프라이버시 위협 등 개인의 삶에 대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8대 유망 기술 분야에는 현재보다 미래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8대 기술 전 분야에서 공급자보다 이용자 측면의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 준비도는 위험도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대응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AI,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의 미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대응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30 미래사회 변화 및 사이버 위협 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퓨처 앤 디지털 트렌드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ICT 기술 발전과 사이버 보안 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대응팀 이익섭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대응팀장 이익섭입니다. ICT 기술 발전과 사이버 보안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향후 ICT 분야의 주요한 인프라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술을 전망해보고 정보보호 관점의 주요 현황과 대응 현황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ICT 신기술 현황과 보안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고 두 번째, 신기술 관련 기사 활동 및 향후 방향, 마지막으로 국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T 기술 현황과 보안 이슈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ICT 신기술 활용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패스트 분석과 해외 조사기관의 트렌드 전망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가장 유망한 ICT 핵심 인프라와 서비스 기술로 5가지의 핵심 키워드의 도출이 가능하였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그리고 블록체인,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5, 6G 등 차세대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연결하여서 사업 구조와 사회 체계의 혁신을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파이, NFT, DID 등 다양한 연계 기술이 개발되어 고도화, 상용화되고 있으며 주로 금융 분야와 연계하여 지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기 게임, PC 기반의 생활 소통 중심의 서비스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융합을 바탕으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는
기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 대상을 복제한 후에 테스트하는 것을 넘어 현실 세계를 반영하여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중요한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G 인프라는 현재 상용화되었으며 6G는 5G보다 50배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10배 많은 기기 연결이 가능한 차세대 통신 인프라로 2030년 전후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각 기술별 해외 시장 조사기관의 시장 예측 규모를 살펴보면 25년까지 연평균 23%에서 73.8%까지 고속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5가지 신기술별 주요 보안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서 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도 점차 은밀화, 고도화, 대규모화되고 있으며 AI를 타겟한 공격도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 및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이용한다든지 데이터셋 오염을 통해서 AI 모델 학습 과정에 관여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등 이런 공격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은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신호표지판 내에 심어놓은 팬텀 이미지에 반응하여 자율주행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산업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되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키분실 위험, 사용자 신원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등 다양한 보안 이슈가 존재하며 소규모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적은 노드수로 인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구현 오류에 의한 암호화키 탈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플랫폼 폴리네트워크 해킹으로 6억 1천만 달러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바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연동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보안 위협으로 인한 파장은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재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으나 플랫폼과 연결된 IoT 기기로 보호 대상이 확대되어 이용자 신원 사칭, 플랫폼 내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흐름 통제가 미흡할 수 있어 기존 인터넷 환경에 대한 시각으로는 메타버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로블록스 내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고 메타버스 시스템 해킹으로 선정적인 이미지와 인종차별적인 메시지가 노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실제 물리 시스템의 오작동을 유발하고 센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변조하여 물리 시스템에 공격이 가능하며 특히 디지털 트윈을 구현한 산업은 웹 기반의 데이터 교환 등으로 악성 코드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상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기반 시설 등 주요 시설로 보안 위협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G 또는 6G는 IoT 기기 연결 등 접속 환경 변화로 사이버 공격의 접점이 확대되어 보안 위협이 점증하였습니다. 특히 실시간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고 IoT 등 대규모 연결 환경에 따라서 사용자 단말에 의한 디도스 공격 등 5G 인프라가 직접적인 위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맥 엣지 컴퓨팅과 네트워크 슬라이스 분산 구조로 통신망 자체의 보안 구현이 어려워졌으며 최근 백도어 등 주요 장비의 공급망 위협도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ICT 신기술 관련한 키사의 활동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사는 정보보호 분야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AI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민간에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정보보호 AI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산을 위한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 운영하고 AI를 활용하여 AI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공격 탐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중소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상사업자 대상으로 ISMS 인증 획득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과기부와 우리원에서 실시 중인 블록체인 시범 확산 사업 추진 시에 국정원의 블록체인 암호 기술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하여서는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 및 운영 환경을 저해하는 다양한 위협을 신속히 분석하여 보안 공지 및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메타버스 위협 분석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 연구 및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보안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서 보안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지털 트윈 쪽은 향후에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솔루션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취약점 분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다양한 유형의 ICT 융합 환경을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하여 해커를 유인하는 APT 허니넷 구축 운영 등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정보보호 예방 대응 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5G와 관련해서는 이통사, 학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5G 보안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해외 이통사 보안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외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G 플러스 전략과 연계된 5G 코어망 보안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5G 핵심 서비스에 대한 보안 실증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5G, 6G 위협에 대한 대응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R&D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키사 등 여러 기관에서 이제 ICT 기술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서 시행하고 있지만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K-사이버 방역 전략을 통해서 융합 보안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만 ICT 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보안 고려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융합 보안 대응 체계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ICT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이버 보안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필요한 고급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향후 질적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될 예정입니다. 제도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ICT 신기술 및 서비스의 보안은 소관부처별 대응 또는 개별법상에서 단편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신기술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안 기준 및 원칙을 확립하고 단일화된 거버넌스 체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AI, 5G, 6G 등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 보안 기업의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의 네트워크 융복합 서비스의 신뢰성 제공을 위해서 핵심 보안 기술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ICT 기술 발전 및 정보보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첫째, 선제적 보안 대응체계 마련, 둘째, 핵심 신기술 보안 역량 확보, 셋째, 법제도 기반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신기술 보호 대상 확대에 따른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 핵심 신기술 관련 보안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기술 성장을 저해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석 기술 연구 및 분석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핵심 신기술을 적용하는 인프라 서비스의 개발 도입 단계부터 보안 내재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표준 보안 모델 개발 및 보안 가이드를 제시하고, 또한 보안 인증 및 품질 관리 체계 등 보안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신기술에 특화된 보안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보안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보안산업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 정보보호 R&D 투자 확대를 통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등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기술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입니다. 신기술은 기존 법 체계의 적용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기본법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안 기준 원칙을 확립하고, 아울러 개별 기술 특징에 따른 보안 이슈 고려가 필요할 경우 개별법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ICT 신기술에 대한 보안 활동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CT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키사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선제적 보안 기술 정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